향과 풀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 몇 가지 도구를 꼽으라면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고유명사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숙전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풀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숙은 우리가 뭐냐면은 익다, 숙, 이게 수수라든지 조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게 익다. 익다 숙입니다. 저는 팥전자고요. 저는 팥전자고요. 진은 나루터 진입니다. 그렇다면 숙전은 뭐냐? 이삭이 잘 여문 밭을 말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또는 늦봄에 초여름에 이삭이 잘 여문 그런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잘 여문 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여러분, 제가 초용가를 풀 때 동경에서 말씀드렸죠. 동산같이 쌓인 시체더미, 동산 시체더미라고 제가 풀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동경은 이름이고 그 이름 속에는 바로 이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뜻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숙전진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밭에 우리가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너무도 잘합니다. 가을이 되어 밭에 농작물이 익으면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낫으로 이삭을 잘라야 했을 것입니다. 가을밭에 가서 잘 익은 곡식에 이삭을 잘라내듯이 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사진은 바로 수수, 가을에 수수가 익으니까 농부의 안악이 수수의 목을 잘라서 지금 수수의 목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은 곡식의 목을 자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익은 곡식에 이삭을 자른다는 것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는가? 사람의 목을 자른다는 뜻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터로 가는 군사들에게 곡식에 이삭을 자르라, 농부도 아닌데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적군의 목을 이삭 자르듯이 베라, 이런 뜻을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터로 가는 군인들이 농부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유사성이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역사서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제명천왕의 초칙이었습니다. 제명천왕의 초칙에 어떤 글귀가 있었는가? 우두머리 악인의 목을 베라, 고래를 베라,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절이 퍼뜩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향과 풀이에는 절대적으로 상상력이 필요로 합니다. 조칙에는 전기경에 그 고래의 목을 베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전진에 상상도 안 하게 숙전진이라는 글 속에 벼이삭을 잘라내라, 이런 뜻이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전쟁터에 가서 신라왕의 목을 잘라내자, 이 구절하고 8번가의 숙전, 익은 곡식의 목을 잘라내자, 아주 비슷합니다. 우두머리 악인의 목을 자르라는 제명천왕의 명령이 숙전진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숙전진은 전쟁터로 나가는 외국 군사들에게 신라 왕의 목을 잘라내도록 해달라고 빌고 있던 구절이었습니다. 향가의 풀이에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가장 향가를 풀면서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저는 저의 상상력의 부족을 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동경을 동상 같은 시체더미라고 풀 것이며 숙전, 벼이삭을 신라왕의 목을 잘라내라는 숙전진의 뜻을 바로 신라왕의 목을 잘라내라, 이러한 뜻으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뒤를 이어서 향가를 연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권유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상상은 하시되
절제가 있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하고 역사의 앞뒤 맥락에 맞아야 하고 이런 조건 하에서 풍부하게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 숙전진에서 그러면 진이라는 건 뭔가? 나루토 진 아니겠습니까? 향가시대 고대인들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의 영혼이 나루에서 배를 타고 저승길을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저승바다 문화라고 했고, 이 저승바다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저 유럽, 이집트까지 저승바다 문화가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인류의 공통문화였던 것입니다. 숙전진이라는 것은, 이 숙전진이라는 나루토는 외국 군행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될 태종 무열왕의 영혼이 저승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나루토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고유명사법이라는 것은 고유명사를 한자의 뜻으로 풀어낸 뜻이 향가를 만들어낸 그 의도하고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가는 제명천왕의 뜻, 희망, 소원, 즉 우두머리 악인의 목을 잘라 죽이라는 제명천왕의 조칙에 맞도록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구절에서 맨 끝글자는 무로 말하면 지금 무죠. 이 무입니다. 이것이 닭개라고 저는 풀었습니다. 우리말 닭개. 왜 이렇게 푸는가? 우리말에 순수한 우리말에 툭탁거리다, 툭탁거리면 싸우다, 톡 때리다, 탁 때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대 한반도에는 싸움이 툭이나 탁 이러한 비슷한 발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는 싸우다 탁 이렇게 풀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고대어 전문가이신 강낙중 선생님께서 저에게 조언해 주신 내용입니다. 작자 액전왕은 이로 보더라도 고대 한반도어를 완전히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반도어를 사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를 닭개로 푸니까 숙전진에서 배를 타게 하신 닭개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고대 백제어일지 고대 신라어일지 또는 고대 남부지방 가야의 언어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든 고대 한반도의 남부지방에 닭개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구절에 등월대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떠오르는 떠오른다니까 달을 기다리게 하자 이렇게 풀립니다. 향가 가인들은 달이 영혼의 저승길을 비춰준다고 믿었습니다. 첫 구절 숙전진이라는 세 글자가 가진 뜻이 만일에 현실이 된다면은 우두머리의 악인, 외국 사람들이 보아서 우두머리의 악인, 즉 신라 태종 무열왕의 목은 잘려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향가가 가진 힘입니다. 태종의 영혼은 저승으로 갈 배를 타고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 멀리 저승길을 비추어줄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달을 기다리게 하자. 누구에게? 그 신라 태종 무열왕의 영혼에게. 자, 당신이 저승으로 가야 하는데 달이 떠올라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기다려야 한다. 신라 태종 무열왕에게 떠오르는 달을 기다리게 하자. 이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등월대자라는 네 글자 중에서 뒤에 두 글자 대자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글자는 뜻과 발음의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앞에 글자 대자는 기다리다 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글자는 뜻으로 읽고 뒤에 글자는 발음으로 읽는다라는 뜻발의 법칙에 따라서 기다리다 플러스 뒤에는 자 아니겠습니까? 놈자자 기다리다 플러스 자가 됩니다. 이 기다리다 플러스 자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읽는다면은 기다리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액전왕이 한반도를
능란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의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 속의 사진은 현대 숙전진으로 추정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붉은색 원안에 그곳 숙전진으로 추정되는 곳의 밤바다와 떠오르는 달의 만월의 모습입니다. 서기 661년 1월 14일 제명천왕과 그녀를 수행했던 액전왕이 바라보았을 숙전진의 바다와 달이 바로 이랬을 것입니다. 8번가의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저승바다를 비추는 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영혼은 이러한 밤바다에서, 달이 비치는 밤바다를 건너서 저승으로 갔을 것입니다. 8번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외국군은 한반도로 가서 머지않아 싸움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싸움터에 가서 힘껏 기회를 펼치듯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칼을 휘둘러서 적군을 무찌르고 그 우두머리 악인의 목을 베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달라고 비는 구절입니다. 빌어야제, 그 두 글자는 빌어야제, 이렇게 풀이게 됩니다. 이제 자, 힘껏 기회를 펼치라고 빌어야제. 마지막 두 글자 걸채, 이 두 글자를 보십시오. 뜻발의 법칙입니다. 뜻발의 법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앞 글자는 뜻으로 풀고 뒷 글자는 발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앞 글자는 빌다, 뒷 글자는 채입니다. 빌다 플러스 채, 이 두 개를 자연스럽게 읽어보면 빌어야채, 빌어야제, 이 말이 될 것입니다. 고대 한반도가 분명합니다. 뜻발의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 액전왕은 한반도를 능란하게 구사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향가시대 향가 가인들은 향가가 가진 기이한 힘에 의해서 소원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액전왕 누가타 오키미는 제명천왕의 간절한 이러한 소원을 바로 마녀집 8번가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녀는 빌었습니다. 8번가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두머리 악인의 목을 베게 해 주소서. 이렇게 풀었던 것입니다. 숙전진 바다 위로 대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숙전진이라는 항구와 배, 저승바다 가는 배, 그리고 달, 이 세 가지를 향가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8번가는 앞으로도 지난 천년간 풀리지 않았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